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배우자와 하루에 몇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식사, 잠자리, TV, 주말 나들이, 혹시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너무 사랑해서, 너무 붙어 있어서 결국 서로를 질식시킨 부부들의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상담사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그 안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심리역학,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역설적인 진실 하나. 거리가 사랑을 죽이는 게 아니라 거리가 사랑을 살린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 4가지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결혼 생활과 대조해 볼 수 있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사례에서 나온 심리학 연구 결과는 아마 여러분이 지금껏 들어본 결혼에 대한 이야기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사례 1. 우리는 24시간 함께였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가명 45세 여성 수연 씨와 47세 남성 태준 씨 이야기입니다. 결혼 17년 차 수연 씨와 태준 씨는 주변 누구나 부러워하는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다 재택근무 프리랜서, 아이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24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 그런데 2022년 초 수연 씨는 결혼 상담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아서. 태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어떤 순서로 만드는지까지 다 알게 되었어요. 뭔가 신비로움이 없어요. 그냥 룸메이트 같아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두 분이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오늘 어땠어? 라고 진심으로 물어본 게 언제였나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과잉 노출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너무 익숙해진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말투, 웃음, 손짓 하나하나가 설레었던 이유는 그것이 미지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면 뇌는 더 이상 상대를 특별한 자극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상담사의 처방은 단 하나였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각자 다른 공간에서 일하세요. 처음 한 달, 태준 씨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수연 씨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6개월 만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수연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남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심장이 뛰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가져왔다는 게 새로웠거든요. 사례 1에서 얻은 인생 교훈. 사람은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는 막혀 있으면 썩습니다. 흐를 때 비로소 신선합니다. 부부 사이도 적절한 흐름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만큼 각자만의 시간도 신성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례 2. 저는 남편 없이는 화장실도 혼자 못 갔어요. 가명 지영 씨 38세 여성과 민석 씨 41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9년 차 지영 씨는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의존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석 씨에게 전화를 하루 평균 23번. 남편이 출장을 가면 공황 발작이 왔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도
30분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둘이 정말 사랑하나 봐. 붙어 다니네. 그러나 민석 씨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민석 씨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숨이 막힌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건 감옥이다. 그리고 어느 화요일 아침 민석 씨는 출근 가방 대신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2주만 혼자 있고 싶어.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야. 내가 나를 잃어가고 있어서야. 지영 씨는 그 자리에서 실신할 뻔했습니다. 심리학적 분석으로 이것은 불안 애착의 극단적 표현입니다. 어린 시절 불안정한 양육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관계에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통제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실제로 떠나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민석 씨가 2주간 혼자 지내던 중 지영 씨는 처음으로 혼자 장을 봤고 혼자 친구를 만났고 혼자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오늘 혼자 파스타 끓여 먹었어. 맛있었어. 민석 씨는 그 문자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아내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사례 2에서 얻은 인생 교훈. 의존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없어도 내가 존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두 개의 완전한 원이 만나야 아름다운 교집합이 생깁니다. 반쪽짜리 두 개가 만나면 서로의 결핍을 채우다 지쳐버립니다. 사례 3. 우리는 같은 취미, 같은 친구, 같은 생각.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가명 준혁 씨 49세 남성과 소윤 씨 47세 여성은 결혼 21년 차. 이 부부는 정말로 완벽한 한 쌍으로 불렸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운동을 하고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졌으며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두 분은 영혼의 단짝이에요. 그러나 결혼 20년 차가 지났을 때 소연 씨는 어느 날 밤 이불 속에서 남편 옆에 누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남편이 좋아하는 것의 경계가 무너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클래식을 좋아하는 건지 남편이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척한 건지 모르겠어요. 준혁 씨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 없이 밥 한 끼를 시키는 것조차 어렵더라고요. 뭘 먹고 싶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 닮으려다 각자의 자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아경계 소실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교집합을 갖되 각자의 독립된 자아 영역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교집합만 남기고 각자의 영역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결국 소윤 씨는 혼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매일 울었습니다. 그러나 3주차가 되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파란 바다 앞에 혼자 앉아 책 한 권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바다를 좋아하는구나. 이건 진짜 나야.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소윤 씨를 본 준혁 씨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당신 뭔가 달라 보여. 좋은 의미로. 사례 3에서 얻은 인생 교훈.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이 보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거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나와 다른 창문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름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서로를 계속 발견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완전히 같아지는 순간 서로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집니다. 사례 4. 아내와 갑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명, 형국 씨 55세 남성과 미란 씨 52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6년 차. 이 부부의 이야기는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형국 씨는 코골이가 심했습니다. 미란 씨는 새벽형 인간이었고 형국 씨는 올빼미형 인간이었습니다. 잠자리 습관이 너무 달라 둘 다 만성 수면 부족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부부는 같은 침대를 써야 한다는 강박으로 2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과는 만성 피로, 잦은 신경전, 그리고 무력한 침묵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국 씨의 수면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무호흡증 중증, 즉각적인 분리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 처음에 미란 씨는 울었습니다. 각방 쓰면 남남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첫날 밤 분리수면 후 미란 씨는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10년 만에 개운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자리에서 형국 씨가 말했습니다. 어제 잘 잤어? 미란 씨는 그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질문이 새롭게 들렸어요. 그동안은 그냥 옆에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모르게 되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각방을 씁니다. 그러나 이제 매일 밤 잠들기 전 두 사람은 서로의 방 앞에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 아침엔 내가 커피 끓일게. 자다가 추우면 들어와도 돼. 형국 씨는 말합니다. 각방을 쓰고 나서 처음으로 아내가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그리움이 사랑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수면 전문의이자 관계심리학자인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면 분리는 관계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수면을 보호해주겠다는 배려의 행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높아질수록 부부 갈등은 평균 32% 감소합니다. 실제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부부의 별도 침실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애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더 잘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례사에서 얻은 인생 교훈. 부부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감정적 거리와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공간이 보장될 때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리움은 가장 강력한 사랑의 연료입니다. 함께하는 것만이 사랑이라는 착각을 버릴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니쌍의 부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4시간을 함께하다 지쳐버린 수연 씨와 태준 씨, 의존이 사랑인 줄 알았던 지영 씨와 민석 씨, 완전히 하나가 되려다 자아를 잃어버린 소윤 씨와 준혁 씨, 그리고 각방에서 그리움을 되찾은 미란 씨와 형국 씨.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이 말은 냉랭함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공간, 각자의 시간, 각자의 정체성. 이것들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함께하는 시간이 진짜 특별해집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만 상대방의 전체 모습이 보입니다. 나무도 꽃도 예술 작품도 가까이서만 보면 아름다움을 놓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라는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이 영상의 모든 사례는 다수의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각색된 교훈을 위한 창작물이며 등장인물은 모두 가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